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유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5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 경쟁 채용과 그리고 민간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개 경쟁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공개 경쟁 채용이 5급, 7급, 9급 공개 경쟁 채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15분 동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소 설명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설명에 있어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 Q&A를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가 어떠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어떠한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직 가치가 바로 선 공무원이 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직 가치가 바로 선 공무원이란 바로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공무원,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공직관, 국가관, 윤리관 세 가지의 공직 가치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이란 학력과 성별과 전공과 경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이상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경력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 경력 채용 시험과는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공개 경쟁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와 그리고 1차 시험, 선택형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논문형 필기 시험인 2차 시험과 그리고 면접 시험인 3차 시험 그리고 채용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7급급 공채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 이후에 1, 2차 시험 병합된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고 바로 채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 메신저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하는 곳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www.go시.go.kr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지원할 수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일정한 시기로 정해져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시기 2018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계획 공고 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응시 기간은 대략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용 사진 파일이 필요하고 또 각 지원하는 직렬과 시험에 따라서 필요한 증빙 서류나 성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당장 응시 자격을 충족하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는 지원 자격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응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의 시험의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지만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상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33조에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 응시 연령입니다. 5급과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18년 공채의 경우에는 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9급 공채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학력과 경력의 경우에는 행정직, 기술직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 전상직에 응시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특별하게 자격증이 필요한데 5급과 7급의 경우에는 다음 제가 써드린 이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하시면 되고 9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장애인 구분 모집과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을 따로 뽑는 그런 직렬별로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따로 뽑기도 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도 일정 직렬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사정이나 혹은 다른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이제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저소득층 구분의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지역별 구분 모집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지역별 구분 모집은 5급 공채와 9급 공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급 공채에서 지역별 구분 모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을 선발하는 것이고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반 행정직, 기술직 등에서 모집을 하고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인력 수급에 따라서 일반 행정이나 그리고 우정직 그리고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에서 선발합니다. 지역별 구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거주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지역 1년 이상이거나 출신학교 소재 지역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과 서울 지역의 응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역별 구분 모집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직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의 경우에는 시험 응시 과목이나 이제 해당 향후에 근무할 수 있는 부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5급 공무원 주요 직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행정직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기술직인데요. 행정직의 경우에 가장 많이 뽑는 일반 행정의 경우에는 전 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재경직, 법무행정, 인사조직, 국제통상 등의 직렬이 있고 기술직과 같은 경우에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급 공무원 주요 직렬입니다.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행정직 그리고 오른쪽에 기술 직렬로 해서 다양한 직렬을 통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마다 이제 근무 예정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 근무 예정 기간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 해마다 부처의 TO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9급 공무원 주요 직렬입니다. 9급 공무원 주요 직렬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수사직과 철도 경찰직을 추가로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시험 과목 및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보지 않고 원서 접수 시에 미리 성적표를 제출해서 1차 시험을 대체하는 과목이 있는데 5급과 같은 경우에는 국사의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영어의 경우에는 아래 제시되어 있는 공인 성적 이상을 취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급과 같은 경우에도 1차 영어 시험 대신에 공인 영어 성적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직렬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한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고 맨 마지막 두 번째에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는 외무 영사 직렬에만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1차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공채의 경우에는 PSAT와 헌법을 보고 있고 PSAT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의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 영어는 영어 공인 인증 시험으로 대체가 되며 나머지 6과목을 필기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 제시되지 않은 직렬의 시험 과목들은 나중에 시험 공고문을 통해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9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도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시험입니다.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에는 1차 통합시험을 시행하는 반면 5급 공채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약 3달에서 4달 후에 2차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입니다. 2차 시험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직렬에 따른 구체적인 과목들 또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과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고 시험 주요 일정은 홈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3차 면접 시험입니다. 5급 공채의 경우 3차 면접 시험은 집단 토론, 직무 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급 공채와 같은 경우에는 3차 면접 시험이 집단 토론과 개인 발표 및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9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5분 발표 및 개별 면접으로 한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 5급 공채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헌법과 PSAT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은 60점 미만 시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패스월 페일의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PSAT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서 각 과목의 시험관리위원회의 합격 심의를 통해서 합격선은 결정되고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만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 시에 이제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득점한 사람만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해서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수와 보통, 미흡으로 성적이 나누어지게 되고 우수를 받는 경우에는 2차 시험에 관계없이 합격 처리가 되며 보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인원에 따라서 2차 성적 순으로 합격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흡 성적을 받는 경우에는 2차 시험과 관계없이 불합격하게 됩니다. 7, 9급 합격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과락제도가 있어서 각 과목 만점에 40% 미만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며 각 과목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시험의 경우에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지며 5급 공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 균형 선발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균형 선발을 위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모집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표의 인원 같은 경우에는 5급 공채는 30%, 7급 공채는 20%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 합격자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 추가 합격 경우에는 5급은 10%, 7급은 5%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채용제도 5인 이상 모집 단위에서 이제 30% 한쪽 성의 합격자가 30% 미만인 경우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799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보 처리 및 사무 관리 능력 자격증 가산점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계신 것처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통적인 가산점인데요. 취업 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될 수 있고 만약에 취업 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 둘 중에 하나를 득점한 사람이 자격증을 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가산점이 다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행정직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점이고요. 행정직 적용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에 5% 정도를 가산점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기술직에 해당하는 가산점인데 7급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그리고 9급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와 같은 경우에는 5%의 가산점 그리고 7급의 산업기사, 9급의 기능사와 같은 경우에는 만점에 3%의 가산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참고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기를 통해서 각 직렬별 선배들의 생생한 이제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인사혁신처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합격 수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이트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는 시험 공고문과 각 시험의 직렬별 과목 그리고 시험 통계와 기출문제 그리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지원 자격 점검이 가능하고 또한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각종 최신 정책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법령 등을 통해서 공무원 채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채용관리과나 그리고 콜센터 11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경채에 대한 발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채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단시간 내에 아주 밀도 높게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관님께서는 잠시 밑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순서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오미옥 농업사무관님께서 민간 경력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2016년 민간 경력자 국가공무원 5급 일괄 채용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올해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입부한 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미옥 사무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공채 관련해서 김유진 사무관님께서 포멀하게 또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민경채는 공채와 좀 다른 면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 제 경험 위주로 민경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민간 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 채용, 줄여서 이제 민경채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경채의 개요, 그리고 민간 경력자 채용 추세, 그리고 민경채 절차, 그리고 준비 후기, 저의 이제 경험 위주로 한 준비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경채 정의 이제 개념을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7회째 올해 이제 시험을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민경채가 뭔지 많이 이제 좀 들어서 아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민경채가 실제로 이제 지금 정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발표 게재되어 있는 내용의 그 목적이 다양한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공직의 전문성, 다양성, 개방성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도입하여 지금 올해 7년째 맞이하고 있고요. 이건 5급의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7급의 경우에는 2015년에 도입을 해서 올해 3년째 7급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무별 선발과 직류별 선발이 있습니다. 직무별 선발은 임용 예정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선발을 하는 내용이고요. 직류별 선발 방법은 해당 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을 폭넓게 명시해서 보다 다양한 경력에 민간 전문가 응시 가능하도록 하는 선발 전형입니다. 민간 경력자 국가공무원 채용 추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직무별 선발 전형 인원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직렬별 선발 인원입니다. 5급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았을 때 2016년까지는 많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도에는 채용 인원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7급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매년 20명 연속 증가하여 뽑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민경채 선발 절차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필기시험, 공직 적격성 피세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 전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렬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올해는 4월에 공고가 났는데요. 보통 5월에 공고가 나서 1개월간 원서 접수 기간까지의 여유가 있는데 올해는 4월에 나서 2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은 선발 단위, 선발 인원, 그리고 응시 자격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공고가 되고요. 선발 단위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직류별 선발과 직무 분야별 선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6월에 이루어집니다. 응시 요건은 경력, 학위, 자격증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시면 하나라도 만족을 하시면 세 가지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의 경우는 5급은 전문 분야 경력의 10년 이상, 관리자 경력 또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면 되시고요. 7급의 경우는 전문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정도로 되면 가능하십니다. 학위의 경우는 5급의 경우는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시거나 또는 석사 후 경력 소지자 4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면 되시고요. 7급의 경우는 석사 학위 소지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의 경우에는 선발 분야별로 조금씩 상이한 차이는 있으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분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분야 또는 우대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선발 분야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서 접수가 끝난 후에는 7월 말쯤에 1차 시험인 필기 시험인 피세 시험이 치러집니다. 피세 시험은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공채 피세 시험과 좀 5급 공채 피세 시험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민경채 피셋을 위해서 따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형태와 유사하긴 하지만 난이도나 여러 가지 면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5급 공채처럼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격 결정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 합격자, 서류 전형 명단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서류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응시 요건 충족 여부나 직무 적합성 정도의 서면 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 결정은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로 1차 피셋 합격자 중에서 선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대 조건이 모든 전 계열 공통으로 한국 능력자 시험 3급 이상의 경우는 5%의 가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3단계 마지막 최종 관문인데요. 5급과 7분의 면접 시험의 일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7급의 경우에는 보통 11월 중순에 면접을 보고 12월 초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5급의 경우는 조금 늦게 11월 말에 면접 시험을 보고 12월 마지막 말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접 시험의 시험 방식은 5급과 7급이 조금 다릅니다. 5급의 경우는 집단 발표와 그리고 개별적인 면접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표의 경우에는 각각 같이 경쟁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같이 집단 면접을 집단 발표, PT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심사위원 5명 앞에서 개별적인 면접을 따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의 경우는 집단 발표가 없고 개별 PT 발표가 있고 개별 면접 과정이 있습니다. 합격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우수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집계되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말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해 둘 것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 채용 절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1, 2, 3단계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생각에 유용하다고 또는 이제 조금 좀 참고해둘 만한 사항 위주로 나머지 세 가지 단계에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일반적인 공채 기준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격증이나 학위, 어학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들을 미리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이제 우대하는 조건들이 선발 분야별로 다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공직 적격성 시험 피셋 시험에서 제가 민경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셋 시험은 일단 공채 시험과는 좀 유사하긴 하지만 민경채의 경우는 좀 따로 좀 더 난이도가 낮은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이제 최근 들어서 민경채도 이제 7회째를 맞이하면서 점점 난이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10배수로 선발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세 과목 전부 다가 40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야지 서류 전형 대상자로 선발이 되고요. 시간도 좀 촉박한 편입니다. 25문항을 60분씩 해서 3교시로 치르고 있는데 시간 관리도 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민경채 기출 문제라든지 인강 이런 것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민경채 피셋의 공직 시험은 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언어 시험,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고 내용은 공채 시험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민경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채와 다른 점은 각 부처별로 전 부처에서 경력 특정한 경력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시험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초점을 주는 단계가 중요한 단계가 지금 두 번째 단계인 서류 시험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다시피 그 분야에 공고가 났을 때 그 분야에 지원을 할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어필하다기보다도 그 분야에 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적합도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적합도에 맞게 어필을 하는 방법으로 직무 적성, 직무 계획이라든지 지원 동기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시험에서는 집단 면접, PT 면접과 개별 면접이 있는데요. 집단 면접의 경우에는 5급과 7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7급의 경우는 개별 면접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여러 가지 두 번째 개별 면접이 이루어질 때는 지원 동기, 공직 수행, 기타 직무 수행 등 관련된 면접을 개별적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공직관이라든지 국가관 같은 여러 가지 공직 자세 그리고 실제로 직무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적합하게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행 능력들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단 면접의 경우는 준비할 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시간도 좀 많이 없는 편이고 또 생소한 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같이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민경채 합격을 하고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입부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많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 개인 생활도 없고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고 정신적 업무 긴장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영향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과학자였지만 이렇게 정책 담당 부서에서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책 방향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도 이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 공직이라는 사명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와 땅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경채에 관한 개념과 유익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그 앞선 강연자 두 분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공채와 민경채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을 들어보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네.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 저는 김유진 사무관님께 여쭤보려고. 아이고 크게 나오네. 네,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지금 550채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그 사회복지 직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직렬이고 그게 좀 약간 그게 소문을 듣자 하니 되게 한두 명밖에 안 뽑는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건복지부를 들어가고 싶으신 건가요? 네, 들어가고 싶은데 사회복지 직렬이 뭐 하는 직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네, 네. 사회복지 직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할 때 이제 보통 사회복지 과목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직렬로 알고 있지만 입직하신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직렬과 일반 행정 직렬이 구별이 없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것이
것이 목적이시라면 이제 사회복지직렬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준비했던 2016년, 2015년, 16년 옥공채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 정도 선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입직하신 것 자체가 목적이시라면 이제 일반행적으로 응시한다면 좀 더 넓은 정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넓은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앞쪽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설명 잘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독어 동문을 전공하고 영어 번역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삼성전자에서 생활가전사업부에서 마케팅 팀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도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무역 쪽에 대한 이제 뭐 관세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조금 지식이 쌓이기도 했고 사기업에서 제가 매출 중심으로 이제 이익을 내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좀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직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관세청 그리고 해외 관세사 근무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관련해서 좀 뽑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제가 팁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과 9급 시험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5급 공채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 7급에 대해서 특히 관세 직렬 소수의 그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대답드리기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쪽 여의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 곳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유진 행정사무관님과 우미옥 농업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밑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